필러라고 하시면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얼굴을 전반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하진 않고 부분적으로만 교정을 하기 위해서 시술을 할 경우에는 좀 과하게 한 부위에 집중돼서 들어간다든지 필요하지 않은 부위에 필러가 과량 주입된다든지 이런 원인 때문에 시술을 받고 불편감이 생기거나 어색해 보인다,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필러를 시술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로 꺼진 부위에 볼륨을 채우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가 있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자연스러운 리프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페이스 필러를 시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팔자가 고민이어서 내원하신 분들의 대다수는 팔자를 왜 시술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또 처져 보이기 때문에 시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얼굴 전반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처져 보이는 인상은 팔자에서만 비롯된 경우가 아닌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팔자는 여기 탄력, 역광대나 아니면 관자 쪽에서부터 점점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이제 팔자가 이렇게 접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팔자에만 시술을 하면 결과적으로 팔자가 없는 처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시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리프팅이 되어 보이고 좀 더 젊어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거나 남성스러워 보이거나 슬퍼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거나 화나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팔자만 개선한다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 개선이 되진 않거든요. 얼굴은 가장 바깥층에 피부라는 조직이 있고 그 아래 지방층, 그리고 그 아래는 근육층, 맨 마지막에 뼈, 이렇게 층층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한 부분만 개선을 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이 어려운 이유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러 시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건축물에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인테리어부터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일단 골격 구조가 필요하고 기둥이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거나 지붕을 얹거나, 이게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집 안에 인테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러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골격 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컨투어 시술이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꺼진 부분이나 리프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개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마나 코, 입술, 이런 부분,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필러 시술을 고려를 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제품 선택. 좋은 제품을, 장기적인 부작용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고 내 조직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또 탄성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얼굴 안에 넣는 거니까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장기적인 안정성이 입증이 되지 않은 제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유지기간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술 순서입니다. 시술 순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턱 라인을 좋게 하고 싶어요. 팔자도 처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팔자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포인트들을 먼저 컨투어링을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이게 텐팅 효과라고 하는데, 텐트를 칠 때 원래 비닐이 조금 느슨하잖아요. 근데 골격을 세우면 텐트가 팽팽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피부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쪽부터 컨투어를 잡아주면 팔자에 필러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당겨지면서 올라가는,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술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게 컨투어링, 또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순서로 진행을 해야
아래쪽에 들어갈 수 있는 필러 양을 조금 줄일 수가 있고 좀 더 자연스럽게 리프팅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시술 깊이예요. 얼굴은 피부 아래쪽으로 여러 가지 근육이나 뼈나 지방층이나 이런 것들이 층층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어느 층에 얼마만큼 용량으로 주입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육층 위에 필러를 주입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근육은 축과 이완을 통해서 표정을 짓는 근육 위에 필러를 얹으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노화가 되면 입꼬리 내림근이 강화가 돼요. 그러면 입꼬리가 점점 처지게 되고 또 피하지방층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더 입꼬리가 내려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 위에다가 필러를 주사를 하면 입꼬리 내림근에 힘이 약해지는 결과로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입꼬리 올림 근육을 강화하거나 입꼬리 내림 근육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시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얼굴 전반적인 근육의 움직임, 피하 지방층의 두께, 이 사람이 어떤 근육을 많이 쓰고 어떤 얼굴 표정이 더 강화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시술 용량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과하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시술을 하는 게 목적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이제 과량 시술했다가 녹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족하면 더 채우면 되거든요. 리터치를 하면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과하지 않게 시술하는 게 중요하고 풀페이스 필러를 할 경우에는 한 부위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주입하는 거는 지양하는 편입니다. 제가 풀페이스 필러를 한 달 전에 시술을 했는데 그 시술하기 전에 디자인을 해봤는데 그걸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부위에 들어가는 용량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전반적으로 교정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리프팅이 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20대 후반이나 30대 이후가 되면 불필요한 부분에는 살이 모여 보이고 필요한 부분에는 지방층이 꺼지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많이 꺼지는 부위가 앞볼, 관자, 광대 아래쪽에 있는 옆볼, 그리고 마리오네트 라인 이런 부분이 피하지방층이 점점 꺼지는 부위고요. 팔자 바로 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살들, 심부볼 살들 이런 부분이 더 볼록해 그래서 편차가 생기면서 깊은 주름이 관찰이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미연에 그런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피하지방층의 위축 이런 거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술이 저는 필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필러를 리프팅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필러의 리프팅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술은 아직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베이스로 하는 리프팅 시술로 만족을 못 하시거나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리프팅 관점에서 필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 30대 이후에는 무조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도는 다르겠죠. 30대에 처진 정도랑 50대, 60대가 처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 부위별 용량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당연히 30대, 40대가 훨씬 좋겠죠. 아무래도 탄력이 30대가 훨씬 좋기 때문에 같은 용량을 시술을 하더라도 30, 40대가 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대인데 필러 리프팅을 시술을 해야 되냐, 이거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라이프 스타일, 내가 추구하는 미의 지향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그 리프팅 관점에서 관찰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30대 중반, 후반 이후로는 필러 시술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만한 분들이 꽤 많아요. 풀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마랑 코는 치지 않아요. 이마, 코는 앞서 말씀드린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열외로 치고 그 이외에 관자, 옆광대, 앞볼 눈밑, 옆볼, 그 다음에 턱 라인,
팔자 마리오네트 최소 8cc에서 12cc 이상 필요한 경우가 탄력의 정도나 처짐의 정도에 피하지박증이나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부위마다 들어가는 용량이 조금씩 개별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안부 쪽이 처짐이 더 많으신 분들이 있고, 선천적으로 이제 작으신 분들은 하관에 처짐이 빨리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하관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한 3, 4년 전에 시술을 셀프로 했었는데 제가 필러 시술을 하는 입장에서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도 시술을 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내가 풀페이스 시술하는 영상을 기록에 남겨서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저도 필러를 한다.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동영상이나 파일로 직접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3년 동안 필러 시술을 참았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해제가 된 시점부터 풀페이스 필러를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 거죠. 한 20대 때에는 턱이 짧다고 못 느꼈어요.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프리미엘 의원을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자갈턱이라고 하죠. 입을 깍 다물 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뼈가 약하거나 이제 힘이 강하신 분들은 여기 입술을 담을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자갈턱이 생기고 뭔가 입 구조가 조금 뚱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제가 유튜브를 찍고 제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20대 때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인 변화도 오고, 그래서 학원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9점 몇 cc 정도 들어갔어요, 얼굴에. 정확하게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된 얼굴이거든요. 궁금해하세요. 필러 하면 뭐 얼마나 어색하게 있어야 돼요? 뭐 붓기는 얼마나 됐나요? 저는 실제적으로 좀 많이 붓는 편이라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부은 채로 지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물감도 좀 느껴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편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보통 니들로 시술을 하거나 캐뉼라로 시술을 하거든요. 캐뉼라는 거의 멍이 들 일이 없고, 바늘로 주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멍이 들 수도 있다. 시술 상황에 따라서 멍이 들 수도 있지만, 제 직후 사진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살짝 든 부위가 있지만 그 이외에는 멍이 이렇게 크게 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대부분이 그런 정도이고요. 부작용이 없나요? 네, 필러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시술 경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멍이 부분적으로 들 수 있고, 일시적으로 시술 부위가 붓거나, 그다음에 이물감이 좀 느껴질 수 있고요. 이거는 대부분 빠르면 1, 2주, 길게 보면 한 달까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단기적인 부작용, 아니면 시술 경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필러가 보통 유지 기간이 짧게는 1년 이내인 경우도 있고,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 아니면 이거는 시술 부위의 움직임이나 필러 제형, 제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1, 2년 정도 얼굴 안에 남아있으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장기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면역 반응으로 볼 수가 있어요.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제품을 사용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한 부위에 너무 많은 용량을 주입을 한 경우, 그리고 환자 요인도 있어요. 감기도 잘 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듯이, 이물질에 대해서 좀 더 과하게 반응하는 면역 체계를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한 분 봤어요, 지금까지 시술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확률은 적다. 제가 필러 시술을 한 지가 뭐 6개월, 1년 정도 됐는데 심한 감기를 앓았어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작동을 하면서 필러가 있는 부위에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이제 지연성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심하지 않으면 약 처방을 통해서 대부분 다 호전이 되고요. 보통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 녹일 수 있는 주사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필러는 단순히 꺼진 볼륨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30대 이후에는 리프팅 목적으로 시술을 부위별로 분산시켜서 소량씩 시술을 한다. 그러면 리프팅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정확한 용량, 정확한 부위, 정확한 깊이의 시술을 하게 되면 어색해지거나 모양이 너무 과하지 않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단기적인 경과, 장기적인 부작용도 알고 시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퇴근길에 한번 필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셀프로 하는 필러 시술 과정이랑 전후 사진, 그리고 디자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뒤에 같이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의 의원 지선미 원장이었습니다.